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요즘은 정말 잘 주무셨습니까? 이런 게 아침 인사인데 다들 간밤에 무슨 축구 국제 경기를 본 것처럼 다들 잠 못 잔 얼굴로 출근하는 그런 날입니다. 날씨가 참 굉장히 더운 상황인데 오늘도 굉장한 폭염이 몰려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어제 8월의 첫날 증시가 다소 회복했죠. 코스피가 2,300선을 회복했고 무엇보다도 코스닥이 강한 반등을 주고 있어서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만회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좀 이어질는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미증시는 혼조권이었는데요. 다우는 떨어지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미국은 애플의 효과로 인해서 기술주가 오른 거고요. 호실적. 그리고 이제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모든 기업 가운데 1조 달러의 시총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FOMC 끝났는데 역시나 금리는 동결이고요. 경기 상황이 좋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대로이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로 또 다우지수는 조금 밀려난 상황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그거 이제 추가적으로 2차로 관세부가 2천억 달러 검토하고 있는 것을 관세율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 영향이 이제 조금 더 확정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런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작에 대한 시각들 또 아마 준비하셨을 텐데요.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다소 좀 회복이 된 어제 뭔가 조금 그래도 조금 기지개를 펼 만한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 반등이냐 상승이냐 회복이냐 다 비슷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은 또 조금 뉘앙스가 그렇죠. 다른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요즘 날도 더운데 네. 더위에 지치는 건지 시장에 지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운이 별로 없죠. 둘 다죠, 예. 근데 이 기운 없는 와중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밑은 아닙니다. 이거 과하게 밀렸어요. 이 밑을 보는 시장 분위기는 아닙니다라는 부분 연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날이 폭염을 찔 게 아니고 시장이 좀 뜨거워져야 되는데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분명히 과도한 이 하락은 채워질 겁니다. 여전히 위를 보는 스탠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뉴스를 보면은 이게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으니까 이 2천억 달러에 대한 이 관세율을 지금 가이드는 10%인데요. 이미 발표된 부분도 10%고요.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0%였는데 이걸 25%로 올린다라는 뉴스가 여간 신경 쓰이실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서부터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만약에 정말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으면 어제 우리 증시 장 시작하기 전에 블룸버그발 보도로 나왔으니까 한 8시 한 15분쯤 아마 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하루 준비하면서 이제 뉴스를 봤으니까요. 어제 장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죽었어야죠.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강 후약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어마무시하게 밀렸다? 사실 이런 그림도 아니에요. 전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뉴스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 정도 낙폭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자고요. 옛날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검토 기간이 9월 5일까지니까 한 달여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이 보고는 있지만 확정적인 위험이라고 보는 이 강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340억 달러 25% 관세율 부과하고 나서 아직 160억 달러 해당되는 부분은 발표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발표도 안 났어요. 그리고 2천억 달러 얘기가 툭 튀어나왔었고 이건 10% 관세율이었는데 중국이 160억 달러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복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2천억 달러 이 10% 관세율 부과에 대해서는 중국의 공식 반응이 지금 전혀 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공식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 아니고 25% 이렇게 올리는 건 그냥 압박의 수위를 올리는 거고 뭐 반박 같은 보복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라는 압박성 내용이지 실제로 지금 이 뉴스를 발표해야 될 이유를 잘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보고 한동안 놀래왔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랄 수는 있지만 이 뉴스 때문에 일단 다 접으시죠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증시 쪽으로 증시 방향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뉴스가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어제 외국인 수급이 막 뛰어나갔어야죠. 근데 그런 모습도 사실 안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놀란 가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료 하나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동안 이 실체보다는 우려가 더 컸어요. 항상 그렇죠. 예. 예,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항상 최악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트럼프가 이제까지 얘기하고 나서 안 한 것도 없어요.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부분의 최악을 항상 시장이 반영을 하는데요. 이게 뭐 트럼프의 뭐 언변술일 수도 있고 뭐 화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봤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교역량 떨어지면 선행지수값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기 후퇴 뭐 얘기 나오고 경기 후퇴되면은 뭐 커머디티가 다 뭐 둔화되면서 뭐 소비 지탱하는 경기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러면 GDP 가이던스가 떨어지면서 시장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인데요.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실제 사이즈의 우려보다는 실체보다는 좀 우려를 많이 반영해온 시장. 그러다 보니까 언더퍼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EU와의 회담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EU가 제시했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게라고 미국에다 제시했던 부분 이거 다 중국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살게. 뭐 LNG를 뭐 대량으로 뭐 수입을 할게. 이거 중국이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는 자동차 관세 이거 지금 어쨌든 유예 시켜놓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이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자동차 관세 수입차 관세는 2.5%입니다. 유로존은 10%예요. 그럼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네, 격차가 있네요. 네, 그래서 25%로 관세가 수입차 25%로 관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5%가 간다 그래도 2.5%에도 더블 관세인 거고요. 뭐 유로존 수준으로 맞춘다라고 하면 10%. 그럼 이거는 더 큰 폭의 상승을 갖고 오겠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뭐 얘기를 들었었던 수입차 25% 관세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유예된 상태고 유예된 관세율도 25%보다는 훨씬 낮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이 부분은 일단 봉합 처리된 거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지금 뉴스만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최고의 우려보다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제 우리 아침에 이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는 예. 문으신과 뭐 류어가 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가적인 협상에 대한 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 얘기했는데 뭐 자리에 돌아가니까 다시 또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네. 10%가 아니고 25%입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 굉장히 상반된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 상반된 뉴스 하지만 시장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 어제는 분명히 이 긍정적 뉴스 쪽으로 더 기울었으니까 너무 이 발생된 노이즈에 대해서 집중 뭐 하지 맙시다라는 부분이고요. 요즘 미증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살면서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요즘 증시가 딱 그래요. 미증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 잘 나가는데요. 근데 지금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뭐 페이스북이 뭐 박살났어요. 뭐 트위터가 뒤를 이었어요. 넷플릭스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보면 뱅 인덱스는 최근 많이 무너졌어요. 네. 뭐 사실입니다. 근데 S&P 500에서 뱅 인덱스를 빼고 보면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뱅이 빠졌다라는 거죠. 물론 올라갈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뱅이 주도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도주는 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담 표출이 나오고 있는 건 시장 전체가 아니고 뺑이라는 거죠. 근데 뺑 중에서도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최근 넷플릭스가 좀 하락각이 좀 있었고 뭐 페이스북이 좀 많이 빠졌고요. 이런 부분들 존재하지만 옆에서 보는 것처럼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네. 굉장히 견조합니다. 아직까지는. 애플, 애플도 어제 뭐 6% 가까이 네. 올랐고 애플은 고점 대비해서 흔들림 폭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넷플릭스나 뭐 이 페이스북이나 공통점은 하이퍼 고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 고밸류 쪽에서 부담 표출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 밑에 있는 뭐 알파벳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담 표출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한 번도 비싸 본 적이 없는 시장인데 이거 페이스북 빠지니까 대한민국 시장도 빠져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제 FOMC 결과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9월 FOMC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했죠. 하지만 시장이 뭐 거기에 반응을 하던가요? 반응 안 하죠. 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이미 금리 올라갈 거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올린다라는 건 새로운 뉴스도 아니고 지금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자극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근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는 뭐 2천억 달러 노이즈가 올라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머디티 가격이 소위 박살나는 시장이었는데 커머디티 가격은 경제 성장률 가이드 떨어지면 당연히 수요 단에 감소 불러올 거기 때문에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에서 최근 무역 분쟁, 무역 전쟁 관련된 얘기들이 다소 피크아웃 보이면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 매매하는 이유는 오를 때 많이 먹고 까질 때 덜 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누가 뭐래도 주도주는 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서 봤을 때는. 근데 팽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쏠렸던 관심이 풀려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좀 눌려 있었던 쪽에서는 튀어오를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치고 올라간 쪽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대를 형성을 하고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는 과정. 여전히 이쪽으로 시장을 읽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관련돼서 시장 흐름들 다시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종목 찾기 또 종목 접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도주를 형성해서 가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요. 종목을 찾아야 되는 형국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할까요? 최근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 저는 이제 막 뻗쳐 올라가는 종목 쪽에서 최근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시장이 워낙 무거웠었기 때문에 뻗쳐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무거웠기 네네. 때문에 그냥 묻어서 재가치 대비해서 많이 빠진 친구들 들어올릴 수 있는 네. 거 그거 지금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인바운드스 데이터 얘기하면서 면세 데이터는 분명히 다릅니다라는 부분 네. 말씀드렸고 카지노 데이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코멘트를 이미 한번 드렸었는데요. 어제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좀 이제까지 중국인 인바운드가 늘긴 늘었는데요. 이게 개별 관광 수요였고 단체 관광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 좀 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어제 화장품 대거 올랐고요. 어제 카지노 대거 올랐고 전반적으로 중국인 인바운드, 중국 소비 관련된 쪽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카지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카지노는 싼 밸류는 아닙니다. 과거의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은 좀 이따 제가 밸류에이션 지금 여기 먼저 보고 출발하죠. 이 PBR 밴드거든요. PBR 밴드로 봤을 때 뭐 대여섯 배 봤던 종목들이라 이거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싸졌다라고는 하지만 뭐 이게 뭐가 싸? 요즘 뭐 PBR 0.5배짜리 뭐 이런 데들도 많은데라고 얘기 많이 하시겠죠. 근데 여기는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업종 특성이 다르죠. 여기는 허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나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인정한 영업 허가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멀티플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과도하게 많이 줬었던 멀티플 사실 이럴 때는 우리 명동바닥 들어가면은 중국인 때문에 못 걸어 다닐 때예요. 그래서
그럴 당시에 비쌌던 밸류에이션보다는 많이 하락한 상태. 그러니까 싸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아니지만 과거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많이 싸진 상태로 일단 위치는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지노 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드로백이에요. 매출액입니다. 이 드로백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이 카지노 판때기에 앉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자 1달러 이렇게 안 걸잖아요. 칩으로 걸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게임하러 들어와서 칩으로 환전하는 이 금액 사이즈 크기 어떻게 보면 이 카지노 업장에서는 이게 매출액이 되겠죠. 이 칩으로 바꾸는 돈의 사이즈 이게 드로백입니다. 그럼 이 드로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 죽어나가고 있느냐, 그럼 매출액이 까지고 있는 거고요. 드로백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먹고 있는 거고 순익률은 바꾼 칩에서 얼마만큼 내 주머니로 다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홀드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이 승률 게임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였냐, 이게 어닝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일단 매출단은 드롭입니다. 근데 드롭백을 한번 보게 되면 중국인 VIP 쪽으로 과거 보던 레벨이 안 나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 보던 레벨이 안 나옵니다. 감소세인데요. 중요한 건 감소의 정도가 줄기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사실 굵은 초록색. 네. 근데 중국인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인의 영향력이 큰 건 맞지만 중국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인들도 있을 거고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곳들 전부 다 토탈 때려서 보게 되면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로백 데이터가 늘기 시작했어요라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 시티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복합 리조트화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고정비 부담이 좀 존재하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기대값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GKL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GKL의 중국인 이 데이터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토탈 데이터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VIP 데이터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인데 이쪽에서 최근에 저점 형성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크게 잡히면서 급등했고 GKL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연속성을 띠면서 저점을 형성해 준 상황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업종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현대해상 이 발표 방송을 하고 그때서부터 시세가 좀 많이 뛰어 올랐는데요. 네. 손보업종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도 현대해상이 작지 않은 상승폭을 또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 나왔을 때 깜놀했거든요. 이거 실적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쇼크를 받았는데요. 네. 손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그냥 대표 손보사, 뭐 현대, 삼성, 그리고 DB, 그리고 메리츠 요 4개 실적의 합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증감률 데이터, YOY 값 증감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지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박살이 나 있었는 YOY 값으로 봤을 때 박살이 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YOY 값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 때는 YOY 값으로 30% 이상 감소된 수치를 보여주면서 실적 쇼크를 안겼는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적이 일단은 아닙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17년도 1분기, 2분기 순이익단 위치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YOY 값이 마이너스로 크게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게 최대 순이익을 냈었던 분기가 1, 2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저효과 관련된 부분으로 부담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에는 워낙 YOY 로스 값을 많이 반영을 했고 2분기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예상합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손보사 실적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거는 손해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고
우리는 사고가 날까 봐 보험을 들은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안 들라면 나는 게 들날수록 좋죠. 예. 많이 남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 보상액을 내줬느냐 손해율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손해율은 이 패턴이 있어요. 제일 손해율 높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분기하고 1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눈이 차 사고, 온다든지. 예, 그렇죠? 차 사고 예. 많이 날 때 그때가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2, 3분기 실적은 공통적으로 손해율 안정기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위험 손해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패턴 보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현재 낮은 상황이고요. 우리도 지난번 금통위에서 읽었던 것처럼 금리가 아마 오를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대한 논란이 좀 존재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용자산은 쌓여 있죠. 보험료 받으면 얘네들은 보험료 굴려가지고 자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익률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2018 데이터 보고 계시니까 뭐 당연히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손보사 실적에는 또 어닝으로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선호하는 종목은 현대해상. 네. 뭐 기관 수급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해상이요? 예, 최근 현대해상 수급 한번 보시면 기관들은 연일 왜 저렇게 사요?라고 그러네요. 예. 뭐 얘기가 나올 법하고요. 외국인들은 연일 왜 저렇게 팔아요?라고 얘기할 법합니다. 근데 기관들 수급 쪽에서 기조를 잡고 나서 최근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점은 형성됐습니다라는 부분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과거 동부화재죠. DB손보,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기관들 수급이 현대해상과 비슷한 이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뭐 전통 손보사들 좀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 그림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찾기는 카지노 업체하고요, 손보 업체들 보면서 또 핵심되는 기업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얘기 맨날 하고 들어갔는데 맨날 공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애플 팀쿡 CEO 얘기한 거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관세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다. 이거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대표 기업의 CEO가 한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내용과는 다소 좀 거리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우려된 뭐 뉴스들만 집중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